블랙호크 다운, 그리고 마두로 체포. 이 두 사건 들어보셨나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일을 통해 지난 30년간 미국의 힘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때는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입니다. 여기서 미군 헬리콥터 한 대가 격추되죠. 우리가 영화로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블랙호크 다운 사건인데요. 이게 그냥 전투에서 한번 진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에 아주 깊은 상처,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30년이 흐른 지금, 이번엔 총 한 발 쏘지 않았는데 전 세계가 술렁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갑자기 베네수엘라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선 거죠. 어때요? 한쪽은 피 튀기는 전투, 다른 한쪽은 조용한 법정 싸움. 완전 다른 얘기 같죠? 그런데 말이죠.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소름 돋게 비슷한 미국의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상처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93년 모가디슈.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의 자신감이 그렇게 와르르 무너졌을까요? 이때 미군의 자신감은 정말 하늘을 찔렀어요. 소말리아 군벌 핵심 인물들 1시간이면 충분해. 이렇게 본 거죠. 아주 그냥 정교하게 의사가 수술하듯이 딱 필요한 부분만 도려내는 그런 멋진 작전을 상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고 1시간이면 끝날 거라던 작전은 그야말로 악몽이 되어버렸죠. 결국 미군 18명이 사망하고 73명이 다치는 정말 끔찍한 결과로 끝나고 맙니다. 아니 근데 미국이 애초에 왜 소말리아에 가 있었을까요? 명분은 정말 좋았어요. 인도적 개입이었거든요. 기근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고 구호 식량을 뺏어가는 나쁜 군벌들을 혼내주겠다! 이런 아주 그럴듯한 목표를 내걸고 유엔의 깃발 아래 들어간 거였죠. 이 실패를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치명적인 착각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상대를 너무 얕봤어요. 에이, 저 정도쯤이야 했던 거죠. 둘째, 현지 사람들이 자기들을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현지인들 눈에는 그냥 또 다른 침략자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결정적인데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즉 플랜 B가 아예 없었어요. 헬기가 떨어질 거라는 건 상상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미국에 남긴 교훈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요, 그 뒤로 10년 넘게 미국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섣불리 군사 개입을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장면을 확 바꿔보겠습니다. 90년대의 뜨거운 전쟁터에서 오늘날의 차가운 법정으로요. 이번 상대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무기는 총이나 헬기가 아니라 법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베네수엘라의 현직 대통령 마두로를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해버린 거죠. 이게 뭐냐면 마두로 정권이 마약을 미국에 팔아서 돈을 벌고 그 힘으로 미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한 나라가 어떻게 다른 나라 대통령을 자기네 법으로 재판해?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미국은 우리 안보를 위협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만 국제사회의 오랜 약속은 한 나라의 대표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정면으로 꽝 부딪힌 겁니다. 시대도 다르고 방법도 완전히 다른 이 두 사건. 그런데 말이죠.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미국이 30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둘 다 기가 막힙니다. 모가디슈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마약 범죄자를 잡는다. 어때요? 둘 다 미국이 정의의 사도, 법과 질서의 수호자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공통점이 나와요. 바로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평화유지 활동이었던 게 소말리아 사람들한테는 외세의 침략이었던 거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법 집행이었던 게 다른 나라들이 보기엔 남의 나라 일에 왜 감나라 배나라 하냐, 즉 주권 침해로 보였던 겁니다. 실수는 비슷했는데 그럼 이 두 실패가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왜 최근에 이 실패가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모가디슈의 실패는요, 아주 명확했어요. 군사작전이 실패한 거니까요.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는지 눈에 보이는 피해가 딱 있었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문제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건 작전 하나가 실패한 게 아니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 즉 국제 질서라는 판 자체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비교해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모가디슈는 눈에 보이는 피를 흘렸어요. 하지만 베네수엘라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위험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조용하지만 후폭풍은 훨씬 길고 클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았지만 미국이 아주 위험한 선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힘센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나라 지도자를 그냥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새로운 규칙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안보 이슈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런 선례를 누가 제일 불안하게 쳐다볼까요? 당장 중국 같은 나라들은 거봐, 미국은 자기들 맘대로 법을 갖다 붙이잖아 라고 비판할 거고요. 대만 같은 나라들은 이러다 우리도 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두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30년 전 모가디슈는 미국의 군사력에도 한계가 있나? 이걸 물었다면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는 미국의 법이 과연 국경도 넘을 수 있는 건가?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질문의 스케일이 달라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모가디슈가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한 물음표를 던졌다면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법적 개입 자체에 대한 거대한 물음표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미국은 국제법이라는 모두의 약속, 그 위에 설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